자,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에 대해서 조금 배웠죠? 회계가 뭐라 그랬지? 자, 한번 봅시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장부를 정리한다 그랬고요. 맞죠? 우리 지난 시간 거 잠깐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장부를 보면서, 이 회사의 장부를 보면서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수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뭐랑 뭐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봐야 한다. 재무 상태에는 뭐뭐뭐 있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기업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걸 따져주시는 게, 다시 바꾸면 빚이 얼마나 많냐, 빚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따져주시는 걸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줄 거냐, 흥이 생길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이다라고 하는 돈, 벌어들인 돈과 그 다음에 비용, 쓴 돈, 지출한 돈,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따져주시게 된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커다랗게 우리가 장부를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 재무상태표 계적 과목에 제일 첫 번째는 자산이 나와요. 자산.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산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나요? 거기까지 설명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치. 그러면 다시 바꾸면 이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이 있어야 빚 갚을 능력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유동자산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 현금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뭐랑 뭘로 나눠져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돼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그럼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것.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판매를 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비유동자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눠주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가 목적이에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바꾸면 돈을 벌기 위한 거다. 그러면 얘도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대여금이다. 그러면 장기간 돈을 빌려줬으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하지 못해요. 대신에 대여금이라는 건 돈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다라는 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투자자산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기간인데, 우리가 수익성이 좀 큰 것들, 은행에 가보면 펀드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펀드 상품을 보면, 펀드 상품에는 원금 보장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금 손실형이라는 게 있어요. 원금 보장형은 말 그대로 원금을 보장을 해줘요. 차이는 뭐죠? 이율이 좀 작아요. 원금 손실형은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율이 커요. 그러니까 많이 벌으려면 원금 손실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손실형을 선택을 하면 많이 벌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어제 우리 회계에서 잘 중요했던 게 뭐예요? 장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 투자자들한테 보고서를 쓰는 게 그 목적이었다. 보고서를 쓰는 게 그 목적인데 이 보고서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자 원금 손실형에다가 2억을 넣어놨어요. 2억을 넣어놨는데 얘를 당좌자산이라고 해놓으면 1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2억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 막상 찾으러 갔더니 이 2억 중에 1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오해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원금 손실 이렇게 내 돈이 마이너스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당좌자산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놓는다? 투자자산에다가 놔야지만 우리가 투자자들이 혼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목적.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자산은 뭐다?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다. 뭐가 목적이다?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사용한다라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오랜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샀어요. 한 달 쓰다가 버리려고 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회사 운영하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무형자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에요. 내 것. 근데 쓸 수가 없어요. 뭐죠? 우리 아버님 언제 오픈했죠? 1997년에 오픈을 했는데 보증금을 갖다 넣어놨죠. 보증금, 이 건물주한테 보증금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돈 잘 가지고 있겠죠? 네. 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있어야 하고요. 언제 찾아요? 이 돈은 내가 나갈 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분류를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부채는요, 크게 두 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할 것들. 1년 안에 갚아야 할 것들을 유동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것들. 그럼 여기 이 비유동부채 안에는 일단 미리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유동부채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암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정 과목 분류되는 것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본은 내 자산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 부채를 빼주면 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을 우리가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본은 계정 과목 분류는 프린트물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해서 프린트물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진도 나가면서 또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를 분류를 조금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고 이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을 간단하게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 각각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달아놨어요. 다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말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페이지서부터 우리가 4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는 읽어보셔야지만 회계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좌자산의 제일 첫 번째서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첫 번째로 보면 현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현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돈.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를 현금,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화 대용증권. 요즘은 5만 원짜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자주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자기압수표. 다들 보셨죠?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 있는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좌예금. 들어보셨나요? 당좌예금은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돈을 아무 때나 이체를 다 가능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은행문을 받으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쓰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조금 쓰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당좌예금을 했어요. 1,000만 원을 당좌예금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저한테 수표권을 줘요. 수표권을 주는데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장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당좌 수표라고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고, 자, 여기다가 제가 오늘 얼마 필요해요? 100만 원? 뭐 거래처에서 100만 원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100만 원, 뭐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써서 제가 사인해서 쭉 찢어서 줬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100만 원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놔야죠? 그쵸? 그래야 나중에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아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수표를 건네주면 그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은행에 가요. 다음날. 은행에 가면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통장의 잔고는 이제 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돈을 쓸 때 지금은 뭐 밖에 CD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돈 인출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이 당좌수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입출금. 언제든지 돈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현금성자산 조금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적금.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거 가입했는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것들. 1년 안에, 내년 12월 31일 전에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은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뭐가 나오죠?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이익은 절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회사가 작년에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1,000억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업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이익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는 배당이라는 걸 먼저 하게 돼요. 배당. 배당이 무슨 말이에요? 투자자들한테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배당이라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도 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유자금이 한 100억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이제 돈 관리를 하는 데서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 주식 같은 것을 사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투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활동을 하면 또 그만큼의 돈을 벌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같은 걸 구매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진도가 나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이라는 말이 뭐죠? 외상? 외상은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외상이라고 하죠. 매출은 뭐예요? 팔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 거래가 없어요. 다시 바꾸면 돈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걸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아직 안 받은 거.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반대말 뭐가 있어요?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그러면 얘는 매입을 하고 돈을 줬다 안 줬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내 자산,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내가 돈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있는 유동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있는 유동자산의 반대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측에는 빌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 계정 과목으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나오는 게 받으러움이 나오나요? 받으러움. 어음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어음? 어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음? 우리 아까 당좌수표 했죠? 당좌수표랑 거의 비슷한데 어음에 예를 들어서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마 필요해요? 100만원. 오늘은 201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사인을 해서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2016년 3월 31일입니다. 뭐예요? 만기일이라는 걸 표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인을 해서 도장 찍어서 넘겨줘. 그러면 상대방은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가 되면 이 만기일이 돼야지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음은 지금 당장 받기는 했지만 받았지만 여기 있는 돈 지금 나한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언제 가서 생긴다? 만기일이 돼야지만 생긴다. 이렇게 돈 받을 권리가 생겨요. 반대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발행해서 줬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생겨요? 저는 반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음의 돈을 받을 사람, 받으러. 어음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 지급어음.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단기가 붙어서 그런데 그냥 대여금. 대여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빌려주다. 반대 계정 과목이 또 있어요. 반대는 빌려오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차입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먼 날 언젠가 갚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와요. 자, 이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회계상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계를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미수금, 아직 수금하다, 돈 받는다. 근데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 계정 과목으로는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아까 외상매출금 뭐라 그랬어요? 매출을 했는데 돈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미수금은 돈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업자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 뭐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시는 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해요.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됐는데 팔기 위해서 팔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상매출금. 그런데 원래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은 뭐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상품은 사다 파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이걸로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업이다. 그러면 가구점에서 업은 뭐예요? 가구를 판매를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이스크림이 주업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저희 학원의 컴퓨터 같은 경우 그러면 때가 되면 컴퓨터도 이제 교체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컴퓨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중고품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 3일 있다가 돈 주겠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돈을 못 받았죠. 그런데 원래 저는 컴퓨터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유형자산을 판매했을 때는 우리가 미수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회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그래서 주업과 관련됐을 때 다시 바꾸면 판매와 관련됐을 때만 외상이랑 어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판매와 관련된 것들만. 그러면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다 라고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선급금이 나와요. 선급금. 그러면 반대쪽에 선수금. 선급하다, 선급. 미리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선급금. 반대는 계약금을 받았을 때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제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죠. 물건을 지급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자산 계정 과목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부채 계정 과목이고요. 나중에 프로그램 하면서는 정말 중요한 계정 과목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우리가 선, 미, 수, 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먼저 이런 뜻이고요. 미는 아직, 모두 이렇게 되고요. 수는 받다. 급은 말 그대로 지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선수, 선급 이렇게 되고 미수, 미지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수 그러면 먼저 받다. 선급 그러면 먼저 지급하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오늘 집에 가서 10번씩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정과 구분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작품, 뭐 미착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모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거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요? 모니터를 생산하겠죠.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물건을 하이마트에다가 내다 팔아요. 그러면 하이마트에서 저희 이제 셀파 학원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는 모니터를 뭐 하는 회사예요? 제조,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들 때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똑같은 모니터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제품이라고 불러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마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이 제품을 사가지고 왔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팔을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모니터를 하이마트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상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품. 그러니까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상품. 공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센터는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왜 샀죠?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비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 둘은 이걸 주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얘를 뭐 하기 위한 거?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 둘은 상품, 얘네들을 거래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외상, 어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저의 입장에서는 얘의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수나 미지급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가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은 첫 번째는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5년 있다 갚아. 이렇게 빌려줬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럼 장기간 동안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장기간 동안 이자를 줘라. 그럼 저는 그 돈이 조금씩 불겠죠? 이런 게 이제 투자자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계정 과목들은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영업활동에 쓰기 위한 거. 그래서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구,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외에 기계장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자산들. 영어권, 개발비, 특허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등등등 있는데, 요 부분도 지금 당장은 따로 안 해오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면 확실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산의 기본 개정 과목들 끝. 부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부채는 여기에 있어요. 그쵸? 자산의 반대 개정 과목들. 당분간은 요 정도만 알고 문제 풀으셔도 지장이 없으실 듯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있는데,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채랑 조금 다른 개념으로 회사가 자금을 빌려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쓰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우리가 상환을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사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사채라는 단원이 따로 나오니까 거기서 자세히.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10년 만기로 빌렸어요. 그럼 전 10년 있다 갚아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해줘야 되겠죠. 그 퇴직금들이 모여있는 거. 그러면 회사 입장이니까 우리는 먼 훗날 언젠가 돈을 갚아줘야 한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 자산들 항목들 살펴봤고요. 부채 항목들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을 우리가 재무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재무상태의 자산, 부채, 각 계정 과목 분류들을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회계가 끝날 때까지 계정 과목이 일단 빨리 친해져야 이해도가 빨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분류 설명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